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결혼 후 처음 맞는 시어머니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려운 여라서 잘할까마는 남편은 유독 저에게 한 달 전부터 시어머니 생신일을 강조를 했어요. 자기야, 엄마 생신일 기억하고 있지? 미리 연차를 이틀 정도 써야 해. 그래야 실수 없게 엄마 생신잔치를 해드리지. 생신잔치? 늘 어머니 생신일에 생신잔치를 해드렸어? 아니, 우리 엄마도 이제 며느리를 들였으니까 며느리한테 생신상을 받아보셔야 할 것 아냐. 엄마가 늘상 그러셨어. 며느리가 생일잔치를 해준 날을 꼬박꼬박 고대한다고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수 없게 잘해. 음식을 못하는 건 이유가 안 되니까 장모님께 여쭤서 뭘 해야 할지 의논해서 잘하란 말이야. 나도 장가 가서 우리 엄마한테 효도 좀 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 신혼집에서 어머니 생신잔치를 하단 말이야?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미쳤니? 내가 음식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어머니 생신잔치를 한다고 그래? 하고 싶으면 네가 해라. 괜히 한다고 했다가 소리만 안 들으면 다행이지. 그를 왜 생고생해서 자진해서 한다고 그러니? 나는 못해. 음식 하나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뭘 어떡하라고 그러니? 그러자 남편이 그랬어요. 남들도 다 처음부터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렇게 하다가 배우는 거지. 장모님도 계시잖아. 장모님한테 배우든지 장모님 해주시던지 알아서 좀 해봐. 싫어. 딸 가진 부모는 무슨 죄라도 지었냐? 그렇지 않아도 내가 요리를 잘못해서 매번 반찬을 가져다 주시는데 어떻게 그러냐? 말도 꺼내지 마. 그래도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뭘 그래? 이번에 신혼집 집들이에도 장모님 덕분에 잘 차렸었잖아. 이럴 때 장모님 찬스를 쓰는 거지. 안 그래?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때도 엄마가 그 전날에 미리 음식을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데 너는 꼭 어머니만 생각하고 장모를 부려먹어야겠니? 그래도 남편은 결혼을 맞는 첫 시어머니의 생신일에는 며느리가 생신잔치를 해줘야 한다고 우겼어요. 물론 생신잔치를 해드린다고 하면 싫어할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남편은 친정엄마를 믿고 괜한 억지를 부렸습니다. 친정엄마가 음식 솜씨는 좋아도 딸인 저는 그걸 담지 못했어요. 그저 사위라면 하늘처럼 떠받들고 오야오야 해가며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을 애써서 정성껏 만들어 먹이니까 장모님이 해주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정엄마한테 사위는 딸을 뺏어간 도둑놈이니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도 제 말을 안 들으셨어요. 남편이 또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수도 형하고 결혼한 후에 직접 생신상을 차렸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네가 차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걸. 기분 좋게 우리가 생신잔치를 해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안 그래? 생신잔치가 뭐니? 그냥 생신상을 차려드리면 되는 거지. 누가 들으면 아주 대단한 잔치라도 벌이는 줄 알겠다. 형수가 왜 우리 엄마 생신상도 차려주고 그러겠어? 은근히 이쁨 받아서 아버지한테 있는 돈을 한 푼이라도 얻어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버지가 우리 엄마 말은 잘 들으니까. 남편은 속셈이 따로 있었어요. 막내라고 버릇없이 굴어도 웬만큼 이쁘게 봐주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이쁨을 받으면 아버님의 돈을 시어머니를 통해서 필요할 때 잘 끌어다 쓸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어머니 생신상을 동서가 차린다고 했다며? 네? 누가 그래요? 뭐야? 아니었어? 어머니가 그러셨어. 네? 어머니가요? 응, 아까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하셨는데? 그래요? 응, 어머니가 생신일에 식당 같은 거 예약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동선에 간다고 그랬다면서 말이야. 아니었어?
네, 제가 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 그런데 왜 어머니가 그러셨을까? 동서가 한 줄 알고 있으시던데. 그럼 어떡해? 내가 어머니한테 다시 말씀을 드릴까? 아, 아니에요. 어머니가 형님한테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해야죠, 뭐.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 많이 하려고도 하지 말고 잘 하려고도 하지 말고 힘들면 내가 일찍 가서 도와줄게. 케이크나 과일 같은 거는 내가 사들고 갈 테니까 사지 말고 적당히 하면 될 거야. 아, 네. 그럼 동서가 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는 걸로 알고 있을게. 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줘. 네, 형님. 분위기상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서 한다고 해버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형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괜히 안 한다고 했다가 무슨 뒷말이라도 나올까 싶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제가 물었어요. 자기가 어머니한테 내가 생신상을 차린다고 말씀을 드렸어? 응,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아니, 형님한테 왔어. 그런데 넌 왜 그러냐? 내 말은 말도 아니냐? 왜 하지 않겠다는 걸 네 맘대로 한다고 했니? 그게 말야, 엄마가 네가 생신상을 차려줬으면 하는 눈치던데 내가 어떻게 안 한다는 말을 하겠냐? 그래서 그런다고 했지 뭐야. 미안해. 너도 힘들겠지만 다른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한다며. 결혼 후에는 시부모님의 생신상은 며느리가 차려주는 거라더라. 그러니까 그냥 하자, 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내 말은 네 귓구멍에 들어가지도 않니? 내가 안 한다고 분명히 한 걸 왜 무시해? 미안해. 정황상 자기가 우리 엄마 생신잔치를 해줘야 자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 편할 것 같아서 그랬어. 그 일로 더 이상 남편과 왈가왈부하기 싫었어요. 남편이 내 의견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버렸는데 이제 와서 못한다고 하기도 좀 그랬어요. 이왕 할 거 즐거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하자고 맘먹었습니다. 음식을 잘 할 줄 모르니 당연히 친정엄마와 의논했어요. 신혼집 집들이 때도 친정엄마가 오렁각시처럼 상만 차려주고 잽싸게 시댁 식구들 오기 전에 바삐 가셨었는데 또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맛집 같은 곳에서 음식을 사오자고 했는데 친정엄마가 반대하셨습니다. 그럴 거면 식당을 예약을 했겠지. 뭐하러 굳이 며느리가 차려준 상을 받으려고 하시겠냐. 그냥 맛이 있건 없건 정성껏 차리는 수밖에. 그래서 이왕 친정엄마의 손을 빌리기는 하지만 하는 데까진 잘 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친정엄마에게 미역국을 끓이는 것도 미리 배워서 직접 하기로 했고 갈비 재우는 법도 제대로 배웠고 나물 무침도 배웠어요. 떡도 주문하고 수산시장에서 회도 큰 접시로 준비를 했더니 제법 생신상의 모양새는 갖추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기 전날부터 얼마나 열심히 친정엄마한테 배우고 준비를 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음식을 친정엄마가 다 하신 거나 다름이 없지만 저도 거들면서 배웠으니까요. 엄마 힘들지? 이게 마지막이야. 다음부턴 절대로 엄마 부르지 않을게. 괜찮아. 내 딸을 위한 건데 네가 내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난감했겠니? 안 그래? 그래요. 그래도 엄마가 힘드니까 그렇지. 그렇게 친정엄마 덕분에 시어머니 생신잔치는 잘 넘어갔습니다. 그 후 석 달 후에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일이었어요. 남편 수첩에 제가 미리 저희 부모님 생신일을 적어주었지만 그래도 행여나 기억하지 못할까 봐서 저도 남편처럼 한 달 전부터 말해줬어요. 자기야, 우리 아빠 생신일이 다가오는 거 잊지 마. 언젠데? 내가 자기 수첩에 커다랗게 기록해놨잖아. 핸드폰 일정표에다 기입 안 했어? 네가 말해주면 되는 거지. 그것까지 기억해야 되냐?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그래. 저는 좀 어이가 없었어요. 뭐? 한 달이나 남았다고 했니? 그래. 장인어른의 생신이 가까우면 그때 다시 말해줘. 저는 기분이 엄청 상했어요. 너는 어머니 생신잔치를 하라고 한 달 전부터 노래를 불러놓고는 내가 장인어른 생신일을 일러주는데 그게 아니껍냐? 뭐야? 네 부모만 부모고 마누라의 부모는 부모도 아니다 이거야? 그랬는데도
어이가 없는 말만 했습니다. 넌 애가 왜 이렇게 꼬였냐? 그럼 사위가 장인어른 생일상이라도 차리라는 거냐?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니? 그래,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생일밥을 못 얻어먹어 안 달란 사람도 아니잖아. 네가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나한테 벌써부터 그러냐? 완전히 내로남불이었습니다. 너 참 웃긴 애다. 어머니 생신잔치를 해야 한다며 내가 한 달 전부터 그 생쇼를 하더니만 이제 와서는 장인어른 생신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고 말해주니까 뭐? 나보고 적당히 알아서 할 일이지 벌써부터 말하냐고? 그러자 남편 한술 더 떴어요. 야, 너 참 피곤한 애다. 내가 남자가 되어가지고 장인어른 한 달 뒤에 있는 네 생신에 신경을 써야 하겠냐? 네가 알아서 좀 해. 왜 나한테 지랄이야? 피곤하기 싫이. 장인 생신이고 뭐고 지금 난 다 귀찮은 사람이야. 그런 남편에게 저는 화가 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어요. 너는 인성이 그렇게밖에 안 됐네 언니. 어머니 생신잔치를 친정엄마까지 동원을 해가며 내가 얼마나 고생고생해서 차려드렸니? 그런데 며느리는 그렇게 해야 하고 사위는 장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완전히 어이가 없는 막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사위가 장인의 생신상을 차려주냐? 장인어른이 굳이 내가 차린 생일밥을 드시고 싶으시대? 그런다고 한다면 난 장인어른을 앞으로 안 볼 거야. 나 장인어른 생일이고 뭐고 지금 회사 일 때문에 힘드니까 건들지 마. 기가 막혔습니다. 말을 어쩜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게 하는지 기가 막혔어요. 나는 어머니 생신잔치를 해드렸는데 너는 우리 아버지 생신 때 뭐 해줄 거니? 내가 하긴 뭘 한다고 자꾸 그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미리 말하지만 장인어른 생신 때는 안 갈 테니까 그리 알고 네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해. 제가 쓸데없는 일로 자기 신경을 건드린다며 급기야는 친정아버지 생신일에는 아예 찾아뵙지도 않을 테니 그에 관해서 말도 붙이지 말라는 태도였어요. 정말 실망이었습니다. 완전히 대먹지 못한 인간들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친정아빠 생신 때까지 한마디 말도 남편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도 할 줄 몰랐어요. 자기가 기분이 영 아니어서 말 실수를 했으니까 용서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입 다물고 툭툭거리며 지냈습니다. 회사 일이 안 풀리는지 집에만 오면 신경질이었어요. 두고 보자 했어요. 어디까지나 가나 두고 볼 참이었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어요. 결혼식을 하고 났더니 슬슬 본색을 못 감추고 드러내는 듯 싶더라고요. 글이 쓴 후 일주일이 지난 주말에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아가, 큰댁에서 어른들이 오셨다. 너희들을 보고 간다고 하시니까 석팔이랑 지금 빨리 이쪽으로 와라. 오면서 삼겹살 좀 더 넣게 사와라. 여기서 다 함께 구워 먹게 말이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못 가고요. 석팔 씨한테는 직접 전화하세요. 제 말은 절대로 안 들으니까요. 저 먼저 끊을게요. 내 핸드폰에 시어머니 전화가 울려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미우니까 시어머니한테도 잘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그러셨나 보더라고요. 너는 마누라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냐? 감히 시어머니 전화를 대답도 듣지 않고 끊어버린 경우가 어디에 있냐? 한참을 시어머니와 연락이 통화된 남편이 제게 와서 난리를 쳤습니다. 너 미쳤어? 왜 엄마한테 온 전화를 그따위로 받았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뭐 어쨌는데? 할 말만 하고 끊었는데 내가 뭘 어째야 하는 거니? 이것 좀 보게. 미치고 환장하겠네. 넌 시어머니가 그렇게 우습냐? 아니, 안 웃어. 넌 장인어른이 너한테는 그렇게 우습냐? 뭐야? 여기서 장인어른이 왜 나와? 장인의 생신날에 안 간다고 했잖아. 얼마나 장인어른 우습게 봤으면 결혼 후 첫 장인 생신 안 간다고 했을까? 너 지금 그것 때문에 나한테 앙심을 품고 엄마한테 안 간다고 한 거야? 내가 뭐가 아쉬워서 우리 부모님을 우습게 하는 남편이 엄마한테 부르면 부른다고 쫓아가겠냐? 그러자 남편이 노발대발했어요. 너 정말 그럴 거야? 지금 어른들이 기다리고 있다잖아. 지금 가야 해.
못 간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 너 나가라. 제가 남편의 말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남편은 시댁에 혼자서 갔습니다. 그런 후 드디어 친정아버지 생신일이 다가왔는데 남편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저와 남편은 사이가 풀어지지 않아서 말도 섞지 않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도 설마 장인어른의 생신일을 잊고 오지 않는 불상사는 없겠지 싶었는데 진짜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남편에게 충분히 기회를 줬다고 생각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어도 기억하고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남편과 회복할 여지를 남기자고 스스로 생각했었어요. 부모님과 동생도 대충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제 얼굴 표정이 다 말해줬으니까요. 그 다음 날에 부모님께 사실대로 고하고 남편과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아닌 사람과는 초반부터 이렇게 삐걱거리는데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날 남편은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부르심에 콧털 휘날리며 달려갔습니다. 겨우 팀장을 달아서 승진했던 일개사원을 대표이사가 부르다니. 맨날 멀찌감치서만 봤던 대표이사가 직접 부르다니 필시 좋은 징조라고 여겼던 모양이었어요. 비서 안내에 따라 들어간 대표이사실에서 이미 와있던 인사팀장과 대표이사가 얘기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인사를 90도 각도로 하자 그 대표이사가 말했어요. 영업부 제3팀장이 오른 지 얼마 안 되었죠? 네. 그 나이에 빨리 승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승진시키라고 한 거였는데 원하는 만큼 일을 못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바로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내정된 새로운 인사팀장한테 당신 운명이 달렸어요. 난 상관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혹시 잘리더라도 여러 말 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후 바로 옆에 동석한 사람에게 새로 임명된 인사팀의 수석팀장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표이사실에 들어서자 동석한 인사팀장이 저에게 목례를 했어요.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놀라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신 왜 여기 있어? 최석팔 씨, 당신은 사회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 예의도 모릅니까? 인사수석팀장이면 당신의 상사인데 인사할 줄도 몰라요? 내가 하는 탕창 그 말에 놀라서 어리벙벙해 하기만 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해고예요. 당신 같은 인성이 나쁜 인간에다가 그동안의 영업 실적도 나쁜데 그 자리에 비싼 급여를 줘가며 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그 상태로 비서실에 가서 필요한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나가세요. 그때 그 바보 같은 남편의 모습이 참 불쌍해 보였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상희야, 왜 그래? 이보세요, 최석팔 씨. 당신과 나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집은 따로 싸서 관리실에다 보관해두라고 했으니까 알아서 가져가세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우리 아버지가 이 회사에 오너라고 말 안 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 회사에 오너라니. 그리고 네가 인사팀 수석팀장이 맞는 거야? 그러자 껄껄껄 호탕하게 웃으면서 대표이사가 놀란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 회사의 실세를 몰라보다니. 잘만 하면 로또 맞는 것처럼 인생 역전도 가능했을 텐데 말입니다. 나는 이 회사의 얼굴 마담이에요. 실소유주인 회장님의 따님인 것을 몰랐다니. 그런 말을 듣고도 바보같이 저를 한번 쳐다보고 대표이사를 한번 쳐다보고 다른 팀장들 얼굴 한 번씩 쳐다보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럴만도 했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주변 사람과 친구들한테도 제 아버지에 관해서 숨겨왔으니까요.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이 회사를 키우느라 일 중독에 빠져 지내시다가 어느 정도 회사가 성장한 이후에 심한 번아웃 증세로 힘들어 하셨어요. 너무 많은 정력과 에너지를 쏟은 까닭에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일하느라 가정에도 충실하지 못했고 아름다운 세상도 돌아볼 겨를도 없으셨죠. 그래서 과감히 전문 경영인을 초빙했어요. 지금의 대표이사가 그분이셨고 아빠는 그분을 신뢰를 하셨습니다. 제가 경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라서
일개 사원부터 시작해서 회사 일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 말고는 아무도 제 신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서야 어느 정도 경영 일선에 나설 만큼의 짬도 생겨서 내가 오너의 딸이란 걸 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동생도 있었지만 회사 경영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애였어요. 그러니 제가 장차 이 회사를 경영할 사람이었다는 것을 남편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도 상황 파악이 안 되었는지 어쩔 줄 몰라하는 남편을 다른 직원들에 의해 끌려나가서 쫓겨나갈 때쯤에 알게 되었어요. 굴러들어온 폭덩어리를 제 발로 찬 것을 알게 된 남편이 저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요. 감히 제 근처에는 오게 놔두겠습니까? 그때부터 남편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수십 번 해봤자 제가 마음이 돌아서겠습니까? 자책에 자책을 거듭하며 방구석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두문불출하며 살아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도 저에게 연락해오고 회사까지 쫓아오고 난리를 쳤지만 얼굴 한 번도 내비쳐주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결혼 전에 부모님께서 그러셨어요. 네가 평범한 사람과 결혼을 한다니까 반대는 하지는 않겠지만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의 속내이다.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못 믿어서 그런다. 결혼을 허락한 대신에 2년 동안은 혼인신고도 하지 말고 내가 회사에 오늘한 사실도 재력가인 것도 숨겨야 한다. 그런 이유로 남편이 결혼 전에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올 때에도 평범하고 작은 주택에서 맞이했어요. 저도 사치도 부리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보이더라고요. 남편의 속내를 말입니다. 남편과 헤어진 뒤로는 아예 저와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있을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